오늘은 스위스 여행 인기 원탑 체르마트 마테오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여행에서 모두가 최고로 꼽는 곳은 바로 이 체르마트 마테오른인데요. 이런 산이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과 다르게 뾰족 솟아오른 마테오른.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명한 산에 가는데요. 융프라우에 올라가고 피르스트에 올라가고 리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테오른에 가지 않고 마테오른을 보러 맞은편 산에 갑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전망대가 한 개인 방면에 마테오른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여러 개입니다. 덕분에 여행객들은 어디서 감상할지 굉장히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마테오른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우선 체르마트라는 청정마을로 가야 합니다. 왜 청정마을이냐? 렌터카 여행객이 차를 타고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체르마트 시내에는 마차, 전기차, 전기버스만 운행합니다. 스위스 렌터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고 기차 여행으로 가도 동선이 조금 아쉬워서 의외로 일정에서 빼버릴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선 체르마트 마테오른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훑어본 뒤에 체르마트 가는 법, 각 전망대 가는 법, 그리고 황금오름과 은하수 꿀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르마트 볼거리입니다. 체르마트의 볼거리는 단연코 마테오른입니다. 마테오른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은 고르너그라트 전망대입니다. 스위스 최초로 톱니형 산악 열차를 설치해서 연중 무휴 아무 때나 전망대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컵라면 무료 이벤트가 없는데 내년에는 다시 여행 붐이 일면 무료 컵라면 이벤트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거 말고 조금은 특별한 곳에서 보고 싶다면 수네가 오데오수에서 마테오른을 바라보는 것도 인기가 많습니다. 마테오른만 봐도 예쁘지만 호수에 비친 반영까지 담으면 정말 예술적으로 보이죠. 한여름에도 스키를 즐기고 싶다면 마테오른 글레이셔 파라다이스를 추천합니다. 스위스에서 가볼 만한 전망대 중에 가장 높을 것 같은데요. 무려 해발 3,885m입니다. 스키 타러 가면 저는 고산병 때문에 심장이 막 벌렁벌렁 떨리더라고요. 마테오른의 매력에 대해서 듬뿍 알아봤으니 이제 체르마트 가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로 오시는 분은 태슈라는 곳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셔틀 트레인 타고 체르마트까지 오시면 돼요. 대부분 인터라켄에서 출발해서 올 텐데 칸더슈텍에서 기차를 타고 넘어오시거나 한여름이라면 그림제 패스라는 곳을 통해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독특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차를 타고 오실 경우에는 피스프나 브리그에서 환승을 하게 됩니다. 인터라켄에서 오거나 베른에서 오거나 로잔에서 오거나 몽트르에서 오거나 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오는 코스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글레이셔 익스프레스 빙하트급 열차에 관심이 있다면 쿠어나 생모리치에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기차로 체르마트까지는 스위스 트래블 패스, 세이버 데이 패스, 유레일 패스 모두 무료로 갈 수 있고요. 아주 과거에 유레일 패스는 무료가 아닌 50%인 할인인 시절이 있어갖고 과거절에 보시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망대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르너그라트 전망대.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고르너그라트입니다. 마테오른이 가장 이쁘게 보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체르마트 역에 내리면 바로 고르너그라트 산악열차 승강장이 보이기 때문에 찾아가기도 가장 쉽습니다. 체르마트에서 고르너그라트까지는 30분 정도 걸리고요. 진행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 마테오른을 볼 수 있는 명당 자리입니다. 정상에 내려서 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360도 탁 트인 풍경을 볼 수 있고요. 마테오른 봉우리와 천체 관측소를 한 번에 사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을 찍고 나서 바로 그냥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하이킹을 꼭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고르너그라트 정상부터 걸으면 돌길이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기차를 타고 한 칸만 이동합니다. 로텐보든이란 역에서 리펠베르그까지 하이킹 코스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면으로 마테오른 보면서 걷기도 하고요. 호수에 비친 마테오른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킹을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면 리펠베르그를 지나서 리펠 알프까지 내려가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네가 오데호수 하이킹. 수네가 오데호수 하이킹 이름만 들어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죠. 슈텔리제, 라이제, 그린드예제, 그린제, 무스이예제 이 5곳을 모두 가면 좋겠지만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2개 또는 3개의 호수만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블라우헤리트 왕복 티켓을 산 뒤에 슈텔리제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수네가까지 내려가서 라이제를 보는 2개의 호수 코스가 있고요. 갈 때는 블라우헤르트까지 올라가고요.
올 때는 수네가에서 돌아오는 티켓을 산 뒤에 슈텔리제를 보고 나서 수네가까지 하이킹을 해서 내려가거나 그린디에를 보고 나서 수네가가 있는 라이제까지 걸어가는 3개 호수 코스도 있습니다. 만약에 5대 호수 하이킹을 모두 둘러보고 싶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슈텔리제, 그린디에제, 그린제, 무스이에제, 라이제를 걷는 4시간 공식 코스가 있고요. 수네가에 내려서 라이제를 살짝 보고 다시 곤돌라를 타고 블라우헤르트까지 올라가서 슈텔리제를 보고 그 뒤에 그린디에제, 무스이에제, 그린제까지 보고 나서 리페랄프 쪽으로 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티켓은 블라우헤르트로 올라가는 티켓을 사시고 리페랄프로 내려오는 티켓을 이렇게 콤비 티켓이라고 해서 사실 수 있어요. 굳이 5개의 호수를 봐야 한다면 저는 이 방법을 조금 선호하는데요. 수네가 5대 호수 하이킹은 마테오는 조금 작게 보이는데 이 리페랄프까지 보이면 굉장히 마테오는 크게 보여서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 관광지는 마테오른 글레이셔 파라다이스 여름 스키 타는 곳입니다. 여름에도 스키 탈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마테오른 글레이셔 파라다이스인데요. 저는 겨울에 이제 전지역 스키장으로 바뀌었을 때만 탔던 터라 여름 스키는 타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여름에도 스키 탈 수 있다는 이색적인 모습 때문에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됩니다. 스키 렌탈은 이제 글레이셔 파라다이스 가는 곤돌라 승강장 근처에 업체가 몇 군데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빌리면 될 것 같고요. 글레이셔 파라다이스는 아주 이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고산병 위험도 있어서 관광으로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혹시 가시는 분이 있다면 중간에 슈바르츠제에서 한번 꼭 멈춰보시길 바랍니다. 관광객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테오른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거든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꿀팁입니다. 황금오름 포인트. 체르마트는 이제 당일치기로 오는 게 아니라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황금오름 때문입니다. 아침 일출 시간에 마테오른 봉우리만 노랗게 물드는 이 풍경을 황금호른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감동이 진짜 엄청납니다. 황금호른 보기 위해 전날 미리 뷰포인트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내에는 이렇게 3군데 정도가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구글맵에 체르마트 마테오른 뷰포인트라고 입력을 하시면 훨씬 더 멋진 사진을 남기실 수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에 진짜 대박은 산 중턱에 숙소에 머무르는 방법입니다. 쿨름 3100, 리페라우스, 플루알프 이런 곳이 가격도 비싸고 숙소 이동이 좀 번거로울 수 있긴 하는데 엄청난 경험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은하수 포인트. 은하수를 찍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숙소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체르마트 시내에서도 찍을 수 있지만 시내 조명에 이제 광해가 있어서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저는 리페라우스 또는 플루알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르마트 마지막 꿀팁. 체르마트 여기 도착하면 바로 앞에 콤마트가 있어요. 정상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마트에 들려서 꼭 과일이나 샌드위치, 초콜릿, 음료수 같은 거 사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커피 굉장히 맛있거든요. 1인당 1개씩 챙겨가셔서 하이킹하다가 잠깐 풀밭에 앉아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